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26회 시사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피폐해져 있는데. 오늘 우리 넓은 데서 하고 있어요. 오늘 좋네. 비싼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데서 더블이야, 더블 가격이. 제가 예약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6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뭐 특별한 일 뭐 없으셨나요? 깡 선생 뭐 어떻게 지냈어요? 이제 그 개인 정보들을 다 지우고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구만. 네. 때가 됐구만. 얼굴이 좀 수척해지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준비하시냐고. 고민만 하다가요. 네. 예. 다른 일 때문에 조금 뭐 이것만 매달리지는 않았고. 진짜? 예. 우리는 보통 이거에 매달리는데 안 매달리셨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독실이 뭐 하셨어요? 요즘 지난번에 되게 바쁘게 살아서 힘들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요즘 좀 힘든 것들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요? 아닌가? 다들 아닌가? 저만. 그래서 뭐 이게 좀 약간 여유 있게 네.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했죠. 계속 일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유로워졌어? 그냥 행복해지지 않아요. 제 얼굴이 좀 좋아지지 않아요. 저 5시간이나 자고 왔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안 좋아가지고. 태생이 안 좋아서. 맞아. 여유 있을 때 뭐 하셨어요? 일했는데요. 다 여유 있게 일했다? 여유 있게 일했다. 잠도 좀 자고, 진짜 막 2시간 자고, 3시간 이게 너무 성격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뭐든지.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막 3일 동안 막 4시간 자고 그랬잖아요. 막 그럴 때도 있었었어요. 왜 그래? 일비하느라? 응? 밤새 일비하느라고. 재밌어! 이러면서. 장난 아니구만. 그랬었습니다. 그랬군요. 김도희는 뭐 하셨습니까? 저 잘 지냈습니다. 기대도 안 해, 이제. 잘 지내셨군요. 아까 우리 했던 얘기들. 네? 그래? 특별한 거 뭐 있었어요? 특별한 거? 늘 스텝이 꼬여 있어요. 늘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바빠가지고. 네.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요즘도 도를 닦으십니까? 도 안다고 도 때려쳤어요. 그렇군요. 아니, 장사에. 돈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랬구만. 빚쟁이에 시달리고 계시군요. 네. 저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제일 여유 있네? 여유 있어가지고. 저는 좋아하는 영화 반복해서 보는데. 저도요. 저도 본 영화 또 보는 거 되게 좋아요. 진짜? 그래서 뭐 보셨어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를 너무 재밌게 봐서 나는. 그래가지고 그걸 독특하다. 그게 이제 어둠의 경로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고화질로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투마로우는 다른 건가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 탐 크루즈가 모르겠다. 탐 크루즈가 추워지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건 토모로우고. 뭐 진짜 옛날 그걸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진짜 옛날 거지 이거. 네, 10년 전 거 아니야? 거잖아요. 얼어붙는 거. 예. 10년 전 건데. 근데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왜 탐 크루즈가 왜 미래 외계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기계 슈트 입은 다음에. 좋다. 근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대충 얘기하면 기계 슈트를 입은 다음에 외계인들이랑 싸워. 근데 우연하게 그 대장 외계인을 죽인 다음에 피를 뒤집어 쓰거든. 그 다음부터는 죽은 다음에 자꾸만 어떤 특정 시점에서 다시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 깨어나고 죽으면 다시 깨어나고. 이거 누가 얘기해 준 것 같은데? 태상님이 저한테 진짜? 얘기해 주지 않았나요? 몰라. 그거에 관해서? 보고 싶다. 글쎄요. 재밌겠다. 근데 그거가 왜 재밌냐면은 나는 그거에서 불교의 윤회관 있잖아요. 너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그걸 의도하고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탐 크루즈가 처음에는 그래서 삶을 너무 이렇게 어설프게 살아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을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걸 해탈해요. 눈빛이 달라져.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외계인들 다 때려잡고. 그런데 네. 혹시 부처가 그러지 않았을까? 석가열에도 뭔가 어느 순간에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돌이켜 본 다음에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지 않았을까. 그거를 보면서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30번 돌려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번대 같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니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니체의 생각도 좀 나고.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진실을 알려주는 것만 같아가지고. 근데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런 걸 계획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게임을 반복하는 것처럼 만든 것 같긴 한데. 네. 그치. 네. 리스판 되는 거구나. 그치. 네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 심심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네.
오늘 저희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는데 저희가 카페랑 페이스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고 계신데 아직 가입 안 하셨으면 들어오셔가지고 뭐 가입 절차 같은 게 없어요. 가입하면 가입돼. 그래서 아. 좀 그랬잖아요 이번에. 예. 저희 뭐 있었죠? 경과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어떤 분이 이거 확실하지는 않은데 가입하자마자 처음부터 이제 광고 글을 좀 올리셨어요. 예. 과일들 네, 맞아요. 농장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과수원. 저희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보시고 사시라 이렇게 좀 광고도 드리고 했었었는데 실제로 구입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구입을 하신 분이 이제 후기를 올리셨는데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거 좀 안 좋지 않나. 그래서 별로였다라고 후기를 남기시고. 근데 그걸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뭐 강퇴를 시키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분 글을 모아놓은 거였는데 초반부터 예. 같이 하시던 분이 아닌 분들이 볼 때는 따로 게시판이 있네. 이쪽이랑 이제 뭐 지대 넓혀지랑 뭔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청취자분들이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아. 근데 분명히 우리 청취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어설프고 그렇다고 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공간에서 어떻게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어떤 상품 판매하시려고 한다면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사실은 올렸는데 이렇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이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바램 분님께서 구매를 하셨는데 네네. 최 사장님이 소정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니 오프 모임 때 제가 소정의 독실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너무 소정의 선물이면 그러니까. 어떡하지? 독실이를 보내겠습니다. 예. 성경을 뭔 얘기야? 우리 저희 댓글이나 뭐 광고 올라온 것 중에 뭐 특별한 거 있었나요? 그 일베 방송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죠? 네, 확실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인 거는 틀림이 없고 거기 이제 댓글 중에 네. 팟빵 댓글 중에 저보고 트위터 그만하라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다 안 합니다. 저희 세상과 소통하는 없어요. 노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베 8개월이라는 분이신데 실제로 일베에서 이제 8개월 정도 네. 활동을 하시다가 이게 좀 회의가 되셨나 봐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험을 좀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요. 네, 예. 이거 보면서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바깥에서 이게 보는 거 혹은 이렇다더라라고 얘기 듣는 거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팩트를 굉장히 팩트 그러는 일베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안에 허구가 섞여 있다. 그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일베를 깊이 있게 한 분들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실제로 팩트들이 많이 나열돼 있거든요. 일베에서는. 근데 그 중에 더 교묘하게 왜곡된 부분들이 섞여 있다는 거, 이런 거 생각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에서 일베에 대해서 이제 주홍글씨라고 해야 되나? 낙인을 찍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의 변화가 다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베 8개월이신 분 이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더 많이 저희랑 같이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아마 그분이 이미 가입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 그거를 이제 공개할 수 없는 거죠. 아, 나 그럴 수도 일베 있겠구나.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괜히 낙인 찍히는 거니까 우리가 파지 않는 걸로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었어? 되게 리플 많이 달리면서 요즘 들어서 느끼는데 되게 격려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철학편도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했었던 것도 뭐였었더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맞아. 시사 문제도 너무 재밌다. 음.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그 일종의 어떤 토론도 예. 벌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데 점점 우리 방송이 약간 매니악해지는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홍보해달라는 얘기 처음 꺼냈어, 그지? 그랬나? 근데 순위가 많이 올라가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해. 맞아요. 뭘 부담스러워 노리고 있잖아 지금 최 사장.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너무 고인물이 되는 건 좀 그래서 좀 음. 가볍게 많이 분들이 들어볼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네네.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오픈 모임을 좀 원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혹시 실 사장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공식적으로 한번. 아니 아직 오프 모임에 대한 공식적인 건 없고 없습니까? 저희가 그때 잠깐 얘기했던 거는 이제 한 12월
그 정도 괜찮아요? 12월 정도에 원래 저는 이제 한 4박 5일 해가지고 동계 혹한기 훈련 인문교양 혹한기 훈련 딱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3박 4일만 하자. 4박 4일 괜찮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정도 해가지고 공개 방송 정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MT 조촐하게 한번 하고 그런 걸 저희가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되면은 많이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뭐 하고 있냐면은 지난 시간부터 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많이 좋았어요. 일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부죠. 시사 특집 2부. 일간 베스트 특집. 네. 그죠? 아, 떨리네요. 깡 선생께서 네, 손에 긴장돼서 지금 땀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별거 없었다며. 별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지금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별거 어쨌든 많은데. 아, 진짜? 예. 그래서 우리 깡 선생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베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거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회 현상이라던가 어떤 사물이라던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개념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일베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개념화를 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 과정에 그 개념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지나친 일반화 속에서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는 좀 서로 좀 그 위험성을 경계하고 이런 논의는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일반화하지 말자. 그러니까 일베라는 유저들도 층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지금 실제 유저층이 무서워하지 말고 얘기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목소리 떨려. 예, 어저께 제가 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목이 그래? 좀 가라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베들의 유저층이라는 것도 막 한 1만, 2만 단위가 아니라 거의 뭐 100만 단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프트하게 글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서 뭐 이제 좀 하드코어하게 좀 거기 자주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걸 갖다가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에 위험성을 일단 먼저 경고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깡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잘 생각해보면 엄밀히 생각해보면은 팟캐스트 방송은 대한 방송으로서 찾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적 방송에서 좀 실망감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찾는 거라서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진보적 성향을 갖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송의 인기만을 위해서면 일베 새끼야 막 그러고 그죠? 그들을 이제 처단하고 악으로 규정하고 그러면은 반응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중립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말투 최 차장님 특유의 말투입니다. 그래요? 예.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음으로 얘기하는데 항상. 맨날 자른다면서. 그래서 어떤 걱정이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일베에서 좋은 면이 있다라는 얘기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청취자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인 담론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데 깡 선생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아니야? 아니군요. 그래서 일베 전체를 하나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가지고 그렇죠.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일베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실제로 실제로 한 번씩 거쳐간 사람들을 포함하면은 뭐 100만 명 이상이 한 번씩은 접속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총 회원 숫자가 100만이 넘고요. 매일 동시 접속자 수가 한 시간당 한 2만 정도. 그리고 하루 평균 막 40만 한 시간에 한 40만 정도가 접속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한 시간에 40만? 걸 봤습니다. 예. 들었다 놨다 굉장히 큰 사이트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5대 사이트라고 진짜요? 할 정도로 DC 인사이드는 많이 아실 거고요. 뭐 뽐뿌, 뭐 네이트판, 다음 아고라, 그 다음에 이제 일베 정도까지 언급이 되는 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순위가 나왔어요? 그 랭키닷컴이라고 이렇게 사이트 순위 매기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상위권에 있는 사이트고요. 유머 분야나 이거는 뭐 거의 항상 1위 하는 사이트입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이트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베를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피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만 보고, 그리고 일베 얘기가 나오면은 아예
안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죠, 극단적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안 봐요. 그런 거를. 저는 거짓말하지 성격이 마. 되게 거칠잖아요. 저는 욱하고 응. 막. 그러니까 글 읽다가 뭔가 좀 짜증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확 안 봐버리는 습관이 저도 굉장히 있어서 성적인 거 아니면 안 본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거 뭐지? 이거 무슨 또 이상했어. 이희희는 뭡니까? 처음 들어. 이상했어 나도. 뭔가 굉장히 갑자기 공격 들어오니까 아, 그래요? 머리가 하얘지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일베에 관련된 논의 글이나 이런 거 나오면 안 봤어요. 제대로 잘 안 보고. 언론에서 나오면. 네, 그러니까 그냥 무시를 하는 거지. 에이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제 주변에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기본 정신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천천히 좀 제공을 좋네요.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일단 일베의 역사적인 거를 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는 아시나요? 그렇지요. 네네. 저는 자주 했습니다. 예. 주식 아. 갤러리. 젊은 분들은 굉장히 주식할 때. 많이 아는 사이트고요. 이게 원래 처음 시작은 디지털 카메라 그 동호회 사이트로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자기들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패러디 사진이랑 합성하고 뭐 이런 그 게시판이 유명했던 게시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확장이 되면서 그 디지털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정치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뭐 스포츠,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별도 게시판들이 잔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DC 인사이드가 사실은 우리나라 인터넷의 어떤 그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이트예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유행어들이 많이 그치. 나왔고요. 맞아요. 그 옛날에 뭐 아행행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아헤헤. 네. 아헤헤. 아헤헤야 네, 뭐야 몰라. 그게. 굉장히 그런 진짜 인터넷의 특유의 뭐 병맛 컬처라던가 네. 뭐 막장 문화, 엽기 문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시작됐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거의 거기에- 뭐 최초의 그 비급 문화 그런 그렇죠. 거예요? B급 네네. 문화가 아, 이제 그래. 만발했던. 걔네가 거의 최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거의 찌라시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예. 뭐 연예가 옛날에 뭐 소문부터 딴지일보 해서. 이런 네. 것도 있었는데 딴지일보는 그게 언론사였으니까, 예, 예. 그지? 그러니까 일본의 투채널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 모르시네? 네, 몰라요. 채널이라 부르는군요. 투채널 아니에요? ECH 저 그렇게 불렀어요. 아, 그래요? ECH. 아, 투 채널이군요. 그게. 왜 어떻게 하냐면 나도 그 주식 갤러리 때문에 주식하면서 예. 거기서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예, 그래서 각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식 갤러리, 예. 뭐 정치 사회 갤러리, 맞아요. 뭐 유머 코미디 갤러리, 유명한 갤러리들이 그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거를 갤러리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야구, 축구, 연예인별로 팬 페이지들도 있습니다. H.O.T, 핑클 이런 게시판들도 있고. 맞아요. 나이를 기억나요.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거 언제 거기에 본 거야?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게시판에 가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게 디지털 카메라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네, 사람들이 맞아요. 사진을 그래? 안 올리고 계속적으로 얘기만 하니까 갤러리라고 해놓고서 예를 들면 뭐 지금 핑클 말씀하셨으니까 핑클 갤러리라고 만들어 놓고 원래는 핑클에 관한 사진을 올리는 건데 그냥 아무거나 그래서 사진을 안 올리면 알바들이 지웠거든요. DC 사이트 아, 알바들이. 옛날에는. 그래서 짤방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안 올리면 잘리니까 잘림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에서 그냥 핑클 사진을 예를 들면 그냥 올려버리는 거야. 아, 그게 짤방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네. 짤방을 올린다는 게 지워지는 거 방지하기 네, 네. 위해. 한국 인터넷의 잘림 어떤 방지. 하위 문화의 정점이자 근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정도로 DC가. 대단하죠, 워낙 사실. 많은 문화들이 거기서 파생을 해왔어요. 지금도 막강한 거지. 걔네가. 지금도 뭐 막강하고요. 예, 유저들 숫자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포털 사이트만 가시고 이런 분들은 의외로 잘 모르십니다만 좀 연령대 낮은 분들은 많이 아시죠. 또 그게 좀 형형 그러면서 서로 약간 좀 반말 쓰는 문화도 거기서 좀 그렇죠. 생겨난 것 예. 같아요. 아, 그래. 서로 이제 그 뭐 무슨 님 이렇게 존칭 안 하고 바로 형 동생 뭐 이런 식으로 말 까고 시작하는 거야. 거기 정치적 성향을 물어봐도 괜찮나? 그것도 있네. 복잡을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아, 그래요? 원래 인터넷 안에 유저들이 좀 젊은 층들이 많고 진보적인 층들이 많았으니까 거기에도 정치 사회 갤러리라는 유명한 갤러리가 있습니다. 정사갤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이제 2000년대 한 5, 6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글들이 주를 이루었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보수층의 글들이 많이 나오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전효과의 토론 배틀 사건이나 몇 개가 있어서 그런 몇 가지 이제 사건들 이후로 보수적인 의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특히 한 음. 2007년에서 8년쯤부터 일부 게시판에 일베 특유의 어떤 그 말장난, 이제 드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말장난들, 뭐 지역적인 비하 발언을 한다거나 빨갱이 뭐 비하를 한다거나 폐륜 뭐 이런 거를 해서 뭐 이걸 다 무슨 자기들 나름 용어가 있어요. 폐륜 드립, 뭐 지역 드립, 뭐 빨갱이 드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DC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출몰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증언이 있다. 찾아보면은 2007, 8년대부터 그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뭐 전라도 분들을 보고 뭐 전라디언이라고 한다거나, 아 그래요? 예, 뭐 홍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비하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생각보다 되게 일찍 나왔네요. 예, 네. 그때부터 그런 의견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약간 진보적이지 않나? 왜냐면은 그 제가 이제 주식한 지 끊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년 됐나?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되게 진보적 성향이 좀 강했어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갤러리마다 달라요. 근데 정사겔이 그래. 원래 굉장히 진보 갤러리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전효옥 씨랑 토론을 해도 전효옥을 질 것 같지가 않은, 전효옥은 너무 논리도 없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효옥을 초청해갖고 같이 토론회를 붙여본 적이 있었어요. 예, DC 인사에서 은근히 말 잘하는 사람들이라 정사겔의 유저들이랑 붙은 거야. 토론 배틀을 한번 토론 배틀 한 붙였는데 거지. 완전 발렸다고 예. 합니다. 완전히. 이제 완전 발리고 난 이후로,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글을 쓰면 무시당하는 거야. 니네 뭐 인터넷으로 보면은 무지하게 뭐 말 잘하고 니네가 다 팩트를 얘기하고 이길 것처럼 얘기하더니 전용 앞에 가서 한마디 말도 못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숨어있던 보수층 지지자인 젊은 애들이 이제 정사기를 네.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 게시판을 떠나게 되는 그치, 거야. 그치. 쪽팔리고. 쪽팔리고 아, 부끄러우니까. 그래. 어.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DC 인사이드의 그 몇 가지 이제 구조가 뭐냐면은 그 하루 동안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을 일간 베스트라고 선정을 해서 메인 글에 띄웁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글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좀 이상한 드립들, 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누가 봐도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여성 비하 드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들어오니까 그게 삭제당하기 시작한 거야. 사이트에서 검열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일간 베스트에 올라간 글들이 삭제되기 전에 저장해 놓는 공간을 누군가가 또 만들었어요. 어떤 유저가. 재미는 있으니까 예.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게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고 해서 일베의 시초가 되는 웹 일베 공간입니다. 저장소. 네. 그러니까 일간 삭제당하기 베스트- 전에 이 글들을 미리 걷다가 대피를 시켜놓은 거죠. 일종의 대피소처럼. 그죠. 그렇죠? 미러링을 한다고 하죠, 그거를. 뭐 미러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일간 베스트라고 하는 표현이 DC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도 있기도 해요. 원래 근데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사이트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사이트가 접속 많이 한 사이트가 있는데 일베. 그거랑 또 있어요. 뭐 아, 그렇죠. 있습니다. 카메라 사이트 하나 있는데 조갑제닷컴. 거기도 이제 딱 들어가면 일간 베스트라고 딱 떴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일베가 워낙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베라는 표현만 보면 왠지 거부 반응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일간 베스트라고. 빵 터졌어요, 제 사장님. 자기도 웃고 있어. 좋아. 자기도 웃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열을 피해서 도망간 출신들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개드립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런 어떤 좀 반사회적이고 뭐 지역 비하나 여성 비하 쪽 드립을 즐겨했던 유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몰리기 시작했던 게 아마 일간 베스트 사이트라는 어떤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 잘릴만한 거를 모아놨으니까 그치.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잘릴만한 걸 모아놓은 건 아니고 다 모아놓습니다. 다 모아놓은 왜냐면 거에 일간 베스트가 재미있긴 하니까. 예, 다 모아놓는데 그 중에 이제 그 DC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글 올린 게 자꾸 삭제가 되니까 글로 이제 피신을 한 거지, 다 도망을 간 거지. 그게 아마 이제 그 시초라고 볼 수 있고요. 대충 연도는 그게 한 2009년에 일간 베스트 저장소가 만들어집니다. 한 5년 정도 전에. 예. 그래서 그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일베가 만들어진 거는 2010년에서 11년 정도라고 지금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일베 형성 과정에 어떤 배후가 있었다라는 설들이 인터넷에서는 또 돌아다닙니다. 확인되진 않았죠, 물론. 예전에 낙곰수에서도 예. 몇 번 일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 사이트는
서버가 너무 탄탄하더라.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되지 그래요? 않은 설이라서 제가 지금 뭐 팩트로 얘기를 해줄 수는 팩트란 말을 쓰네. 낙곰수를 참조하십시오. 예.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거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록에 따르면은 재작년이죠. 2012년 대선 때 그 국정원 여직원님께서 그 오피스텔에 스스로 감금되셨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분이 주로 활약했던 사이트가 일베였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맞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데 확인되진 않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 누군가 지원해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게 아니지 정부적 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이 아니라면 정부적 차원은 아닐 수도 있는 아니라면. 거지. 사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괜찮지. 예. 뭐 그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젊은이들이 깨어 있네. 젊은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네. 그래서 지나가다 피자 갑자기 100판 산 사람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지. 투쟁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뭐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 들고. 우리 되게 평화롭게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예. 이제 기본적인 사이트 구조를 또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일베에 접속해 보시면 겉모습만 보면 그냥 평화로운 사이트입니다. 뭐 연예인 이야기하는 게시판들도 있고요. 게임 이야기하는 게시판, 스포츠 이야기하는 게시판. DC 인사이드랑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시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시판들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관심 가진 주제라든가 현실적인 사건, 시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 게시판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덧글을 달고 추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추천을 많이 받으면 그 글이 일간 베스트로 선정이 돼요. 그리고 그 활동하는 횟수라든가 게시글의 숫자라든가 추천받은 횟수, 뭐 일간 베스트에 선정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계급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25가지 정도의 계급이 나눠진다고 그래요. 25계급? 예. 그래서 많이 활동하고 열성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만큼 추앙받고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일베 사이트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인터넷의 B급 문화라고 하죠. 하위 문화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잉여 문화라던가 막장 문화, 뭐 병맛 문화 이런 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뭐 관심병 문화, 뭐 신상털이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일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원래 그 다른 사이트, 특히 이제 DC 인사이트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이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 있다, 흘러왔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 문화의 어떤 권위라든가 질서를 굉장히 부정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친목질을 서로 금지한다고 그러는데 서로 존대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서로 초면인데도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 반말을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욕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자기들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하면서 아무 어떤 사회 도덕적인 금기라던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 견해 표현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어떤 권위자의 말보다는 내가 직접 알고 있는 팩트가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또 있다 그래요. 예, 되게 중요한 코드인데 이것도 자기들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팩트가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이런 또 문화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 진중권 씨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B급 문화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하관계나 권위자에 의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긍정하더라고. 근데 나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 거기까지 괜찮은데 이 뒤에 나올 것 같긴 토론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애국보수인가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론적 토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해요. 변희재 이런 분들. 예. 이름을 뭐 직접 언급할 필요는 있나 싶은데 그럼 뭐라 그래? 아니. 예. 근데 어쨌든 그게 난 문제인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정말로 그냥 B급 문화로 남아 있었으면 되는데 B급 문화를 극복해 내려고 이걸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참 마음에 걸리지. 근데 그거 이따 토론하실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쟁 시스템과 이 어떤 인터넷의 하위 문화가 합쳐지면서 그 일간 베스트의 특유의 그 놀이 문화가 탄생이 하게 되는데요. 서로 일종의 말장난을 계속 하는 겁니다.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드립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거를 무슨 드립, 뭐 지역 드립, 고인 드립, 전라 이런 몇 가지 드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자극성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이고 뭔가 신선하고 뭔가 딱 한 1, 2초 안에 딱 봤을 때 뭔가 이게 확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예, 그 읽는 사람을 훅 빨아들여서 얘 좀 창의적인데? 좋게 말하면 아니면 그냥 얘 좀 미친놈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면 추천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자본주의에서의 대중매체 시스템하고 너무 동일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매체가 점점 선정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승자 독식이기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1등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그게 인지도가 없으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야하게 그렇죠. 변질돼가고 있는데 이게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정말 이상한 말하자면 병맛 글을 올리다가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으면서도 아무튼 이슈가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노이즈 마케팅하는 건 동일한 방식인 거야. 일어나는 거죠. 맞죠. 노이즈 마케팅에 굉장히 비슷한 심리 구조랑 그렇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걸 올리다가 보니까 반사회적이고 그 사이트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드립들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심각하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은 그게 놀이라는 거예요. 재밌다. 재밌는데 왜 그러지?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재미가 없으면 노잼이라고 그래요. 노잼. 노잼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노잼이 재미없음이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일베 유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꼰대짓 하는 것처럼 댓글 달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쪽에서는. 뭐 선비라고 씹선비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재미없이 훈계하려고 하고 이런 걸 굉장히 거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건 놀이 문화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베 저장소에서는 어떤 기존의 허례 허식을 신경 쓰지 않는 직설적인 대화나 어떤 희화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시문들을 보고 있다가 보면 기존의 상식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에서 유저들이 재미를 느끼고 일베 저장소를 계속 찾는 것 같다. 라고 일베 운영자가 이렇게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베 운영자는 자기 자신의 신상을 공개를 하고 있나요? 당당하게? 아니 공개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SBS에서 했던 그거를 봤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락도 안 되고 그 전화 통화도 좀 힘들고 메일로만 이제 질문 받고 그렇게 정도로. 예. 그래서 막상 가보면은 뭐 이런 말 하시면 이제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막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상 가보면 아니 그 예를 들면 게임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 오늘 게임하다 했는데 나 뭐 크게 깨졌어. 개 발렸어.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한 80-90% 정도는 가벼운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경악할 만한 수준의 어떤 일베 특유의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런 몇 가지 드립 같은 형상 뭡니까 지역 드립, 패륜 드립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서 그렇지 뭐 아주 좋게 봐주자면 그냥 자기들만의 놀이 문화라고 보면 안 되겠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세부 콘텐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욕설을 섞어 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사이트에서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사이트는 서로 존대하는 사이트가 있고 어느 사이트는 막 웃으면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이 병신아 이러면서 서로 욕하는 사이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베에서 말을 거칠게 하는 걸 갖고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그 내용 안에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점점 자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욕 수준을 시작하다가 이제 나중 가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진한 단어들 있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단어들조차도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뭐 예를 들면 기사 같은 거를 봤을 때 좀 이제 되게 안타까운 기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흔히 뭐 다른 사이트에 들었죠.
얘는 좀 이렇게 눈치가 없다. 음. 이 정도는 자제해야 되는데 그걸 자제를 못하고 막 툭툭 내뱉는 애들 있잖아요. 응. 그런 애들이 있는 그 일베 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허용되는 분위기인 거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려고 하면 지금 방금 전에 좀 읽은 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초등학생 일본에서 초등학생이 잔인하게 이제 살해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 리플들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되게 성적인 표현들 하면서 자기도 뭐 하고 싶다느니 제 뭐 어떤 부위가 사라졌을 거라느니 막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얘네 도대체 정상적인가 이런 애들 얼굴 좀 보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잘생긴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정말로 그거는 예전에 토론회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진중권 씨랑 네. 일베 회원이. 근데 그 친구 잘생겼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많이. 근데 어쨌든 생겨도. 저는 이제 큰 주제로 세 개를 일베에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언어적 문제, 표현에서 욕을 사용한다거나 거친 표현을 쓴다거나 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범죄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성적 범죄와 관련된 부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하. 정치와 관련된 부분 세 가지로 일베를 좀 나눠서 다뤄야지 이걸 묶어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좀 이제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리문화의 성격이 있다는 게 일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키워드인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제가 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럼 그 평화로워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이트에 근데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지 예, 실제 반복되는 콘텐츠에서 테마들이 문제. 있어요. 계속 그 굉장히 짧은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 덧글 그래요? 한마디 한 10글자도 안 되는 덧글 속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일 대표적인 주제가 이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그런 특정 지역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전라도죠. 전라도.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홍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전라도 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전라도 지역의 특산물인데 그 외부 지역 사람들은 좀 이질감을 느끼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홍어라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베는 이제 예. 말만 했다 하면 계속 홍어. 예, 얘기하는 거지. 홍어라는 얘기를 하고 조금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전라디언. 예, 뭐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 배경에 깔려 있는 어떤 사고 방식은 이런 것 같아요. 전라도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흠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흠의 내용을 나름대로 종합을 해보면은 정치적 혹은 도덕적으로 너희들도 타락해 있다. 전라도 지역이. 너희들도 타락해 있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자야 너희들은. 왜냐? 너희들은 마치 안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어떤 사회적 약자의 코스프레를 하고 뭐 다른 지역, 뭐 대표적인 경상도라던가 이런 지역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 궁금한데 예. 홍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홍어가 전라도 특산물인가요? 나 몰라서 거기 이제 그래. 많이 먹는 음식이죠. 전라남도 쪽. 다른 지역은 안 먹어? 그 좀 실제로 먹어보면은 네. 그 워낙 삭힌 냄새가 심해가지고 좀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맛있던데? 없어서 못 먹지 비싸서. 저도 맛있게 먹는데. 네. 그 다른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면은 다들 어른들은 좋아요. 너무 없어서 못 먹는다. 너무 땡긴다. 그지 비싼 거 아니야 그거. 저는 근데 이제 삼합. 경험을 이야기를 하자면 한번 이제 남도에 한번 놀러 가보자 해서 대학 다닐 때 친구가 둘이서 이제 당일치기 그러니까 남자애랑 둘이서 또 이상한 얘기할까봐 왜 남자랑? 아니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커밍아웃 남도 한 음식을 친구입니까? 한번 먹자. 예.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차가 있는 친구라서 같이 남도 가다가 그냥 국도변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손도 잡고 시킨 거예요. 예. 아, 저 그만 좀. 알았어. 그때 나왔었던 음식이 홍어가 있으니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념을 몰랐어요. 그게 있는 거를. 근데 이렇게 딱 한 입 먹는데 입안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못 먹어봤나 봐요. 어떻게 맛있는데? 했냐면 손 들고서 저기요 할머니 이거 상했는데요. 아 진짜로? 오셔가지고 네, 처음 원래 이런 먹으면은 좀 거라고. 그럴 거예요. 저는 네. 진짜 할머니가 연세도 좀 있으시니까 상한 걸 냄새를 잘 못 맡으셨나 보다. 그래서 회를 줬는데 왜 상한 걸 줬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질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변 이질적이다. 분들을 보면은 고향이 어디냐를 떠나서 다 좋아요. 다. 맛있지. 아닌데 뭐 싫어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렇겠지 뭐. 젊은 분들은 또 좀 잘 못 먹어요. 사람들은 못 예. 먹고. 네. 근데 그러니까 또 그런 안 먹어봐서 그래. 예, 반감이랑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제 최근에 뭐 염전 노예 사건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전라도 맞아요. 지역에서 뭐 섬노예. 그렇죠. 어떤 특정한 섬에서 뭐 그 부당하게 노동 착취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게 일단 구조적으로 은폐되어 있었던 그 지역 사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거 봐라. 전라디언들은 저런 종족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하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쟤들 봐라 저거. 쟤들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현된 거다 저거는.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일단 경상도나 뭐 충청도나 그런 건 없이 그냥 전라도만. 전라도에 대한 비하가 굉장히 제일 많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따가 한꺼번에 그런가요? 해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일단은 현상적인 특성으로, 오케이. 예, 특정 지역 비하하는 발언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저는 제일 좀 자료 조사하면서 짜증났던 부분인데, 일단 여성 혐오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비하 발언 김도인 특기잖아요. 김도인 장난 아니에요. 여성 비하 발언이. 난 진짜 여성부에 신고하고 싶어. 여성 비하를 너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성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이제 김치녀라는 김치녀. 표현이에요. 뭐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김치녀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자기 능력으로 네.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여자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존재. 이게 종이 이렇게 잘했다, 생각을 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김치녀라고 일베에서 부른다는 거죠. 예. 오케이. 거기에 한 가지 특성이 더 추가가 되는데 허영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뭐 분노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남녀 데이트 비용 부담하는데 왜 다 남자가 되게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흔한 떡밥이고요. 예, 이 게시판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여성 혐오 경향 중에 하나는 너무 대놓고 여성들을 성적으로 대상화를 시킵니다. 성적 대상화. 예. 그래서 여자라는 말을 안 써요, 여기서는. 그래요? 아예 그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진짜? 가지고 여성을 지칭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예. 그래서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이거를 직접 보시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예, 깜짝 놀랄 아까 겁니다. 얘기한 것처럼 그냥 반말로 시작했다가 자기네끼리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좀 더 거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여성을 그렇게 지칭하는 거 뭐 한국에 뭐 누구 모모 어떤 모모를 만났다. 선거를 지칭한 얘기하면서 뭐 광화문 광장 나왔다가 누구 모모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네끼리는 그게 이제 자극거리도 아닌 거고 평상어가 돼버린 거죠. 여성 유저들도 많지 않나? 있습니다. 있어요. 꽤 예. 있을걸요? 많겠지 뭐. 예, 꽤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오케이. 지난번에 고소당했던 분이 여자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래. 맞아. 유명한 사건인데 일단은 그건 예.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일단 두 가지가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베 안 오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사진이 하나 올라옵니다. 한 버스 뒤에 가면 두 명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혼자 한 명에서 두 명 앉는 자리를 차지를 한 거야. 옆에 가방을 딱 놓고. 여성분이. 그치. 근데 그 가방이 또 샤넬이야. 그런 짤방이 올라와.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초토화 공격이 시작되는 거야. 허영에 쩌든 김치년을 봐라. 주변 사람들 배려도 안 하고 혼자서 두 명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느니 막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허벅지 봐라. 되게 우샤인 볼트다. 나의 욕구를 자극한다. 이렇게 그래. 건전하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걸 굉장히 그 속어들을 섞어서 얘기를 하죠. 그렇구만. 그렇지. 네. 뭐 좀 더 거칠게 얘기하자면 저런 뭐 개념 없는 이런 애들은 그냥 확 해버려야 네, 되는데 그렇게. 이러면서 그렇게 예, 그런 패턴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이제 그 아래 이제 더 눈치 없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정작용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디까지 갈 거냐면 전에는 광화문 한가운데에서 여러 남자들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만 이런 얘기까지 달리기 시작하는 그 거예요. 댓글 방금 본 것 같은데 독실이가 올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경험담 너무, 아니야? 워딩이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그렇구나. 그거에 대해서 보통 다른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는 사이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서는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십선비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선비짓 한다, 선비인 척한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데. 십선비?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아까 이제 비슷한다? 네. 아예 똑같은 인간이면서 너네들도 여자 보고 하악하악거리는 거 똑같으면서 니네는 막 고상한 되게 척한다. 고상한 척한다 그래서 그게 욕하거든요. 알고 보니 댓글 단 사람이 달라이라마였어. 그런데 그런 선비여서 사이트에서는 선비. 그런 사이트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가다가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발언들을 하면 너무 나가셨네요. 지금 제정신으로 이런 리플 다는 거냐. 일종의 자정이 달리거든요. 근데 일베는 그런 게 좀 굉장히 희박한 거죠. 예, 없죠.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궁금한데 왜? 어. 왜 그럴까? 왜 없냐고? 그것도 이따 토론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상만 보자는 이 주제는 음. 사실은 좀 얘기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여성 혐오, 여성 혐오. 비하 발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저는 이 문제만큼은 조금 일베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시각이 아직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여성들이 데이트 비용 부담 안 하는 거나 이런 문화가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 김치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토론 이따 할 거죠. 토론해야지. 아니 지금 그건 지금 할까? 지금 얘기해봐도 될 것 같아. 살짝.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불만 가지신 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거 돌아다니다 보면 저도 이상한 남초 사이트들을 저는 이제 축구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데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예전에 방송에서 예, 미녀들의 예. 수다에서 한번 되게 그 이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 이름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외국의 미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랑 한국의 여대생들 중에서 뭐 미녀들이라고 그러니까 미녀들의 수다이 원래 그런 거였나요? 정말로 예쁘다고 해서 미녀였나요? 아무튼 몰라. 그분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남희석 씨가 진행하고 거기 뭐가 있었었냐면 몇 가지 키에 대한 발언들이 그거 있었어요. 유명한 거. 180 이하가 되면 루저라고 생각한다. 맞다, 한국 맞다.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방송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면 자기도 이제 여성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 그런 건 그 정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결혼할 때 나는 나보다 능력 있는 남자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외국의 여성들은 되게 경악을 하는 모습들을 되게 대비시켜서 보였어요. 근데 이게 그것이 일반적인 여성들이 외국의 여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반화시키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간에 실제 뭐 일종의 팩트를 떠나서 그 방송에서 보이는 건 뭐였냐면 그 외국의 여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남자가 돈을 못 벌면 내가 벌면 되지.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손을 들어보라고 하거든요. 경제적인 게 더 중요하냐, 사랑이 더 중요하냐, 결혼할 때. 했을 때 한국 분들이 그때 패널들이 대부분의 경우 경제가 더 중요하다. 결혼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걸 보면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그 짤방이라고 그치, 하죠. 사진들이 합성해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남자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 물론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게 되게 공론화되는 게 컸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사건 이후가. 그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저는 이제 경제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자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만들어낸 산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면 사회 계급적인 측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능력이나 그런 것만으로.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 우선적인 사회에서 이제 지쳐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뭐 경제적인 거니까. 그럼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물론 이렇게 낙인찍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여성들이 실제로 일종의 허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우리 다른 나라 사례는 잘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냥 주변에 아는 분들을 포함해서 실제로 굉장히 허영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저는 공대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또 인문대를 지금 비하하는 건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공대였기 때문에 주변 애들 보면은 다 자기 열심히 과제하고 같이 뭐 밤새서 실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데이트 비용을 안 내려고 막 한다든가 이런 건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단으로서 되게 되면 일베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일베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걔가 완전 쓰레기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집단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그지. 한국 여성들의 집단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여성들 많은 쌓인 그 커뮤니티에 모이게 되면 아. 남자들이랑 좀 달라요. 거기서는 서로 자랑을 해요. 그럼 남자친구한테 뭘 받았다. 뭘 받았다를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사진을 올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트에 맨날 들어가서 1시간씩 2시간씩 보다 보면 남자친구한테 저런 걸 받는 게 자랑거리고 능력이고 당연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뭐랄까 한편으로는 그렇거든요. 뭐 백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뭐 200만 원짜리 뭐 샤넬 같은 거. 뭐 사진 거 보면 이제 좀 웃긴 사이트 아니 웃긴 사진들 보면은 뭐 무슨 뭐 커피 한 잔 하러 왔다 그러면서 꼭 샤넬 지갑 이렇게 올려놓고 사진 찍어놓고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백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른 데보다 좀 이렇게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김도희님은 여성 비하 발언을 잘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런 시선에 김도인이 대해서. 잘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희 중에 식사비를 가장 많이 냅니다. 밥 먹고 있으면 자기가 가서 결제하고 와. 맞아. 대부분 그래서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제 여자니까 실제로 어릴 때부터 여자 친구들이랑 많이 다녀보면 뭐 여자만의 허영심이라고 하기는 그거 뭐 남성분들이 능력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여자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여성분들이 이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그 개인적인 편차가 되게 커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어 10명 기준으로 하면 반 정도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으신 분이 있고 반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대학교를 다녀도 정말 허영심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근데 허영심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를 되게 신경 쓰는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뭘 되게 강조하냐면 뭘 받았고 이벤트 어디 갔는지 뭐 남자친구가 뭘 사줬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 꼭 연애 관계만 적용되지 않고 개인 생활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요하거든요. 뭐 부모님 뭐 어디 보내주셨고 내 여행 어디 갔다 왔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해외 여행 사진, 뭐 자기가 쓰는 물건들 이런 것들. SNS에 올리죠. 반면에 반 정도는 그냥 거의 남성분들이랑 비슷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연애도 그냥 무던히 하고 이런 것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커플이 훨씬 많을 거라고 네, 봐요. 네. 사실은. 근데 네. 이제 인터넷에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그리고 또 문화가 있는 것 같은 게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거를 예를 들면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는 게 되게 거기는 부끄러운 일종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화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이제 재생산되는 많은 컨텐츠들을 보면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자친구한테 뭔가를 받았다. 특히 비싼 선물을 받은 것이 일종의 능력인 문화가 돼 있는 거죠. 네, 그게 네. 부끄럽다든가 이걸 왜 받냐 부담스럽다. 물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선물 받는다고 할 때 고가 선물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내가 그걸 왜 너한테 받아야 되냐. 그치. 실제로 훨씬 많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거는 나 이런 여자다. 나한테 남자들이 이런 목을 맨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싸움의 원인이 돼요. 그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남자친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전혀 안 쓰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그걸 정말 신경 쓰고서 계속 얘기를 해요. 뭘 받았다. 근데 이 친구가 너는 생일 때 뭐 했어?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었는데 그러면 주변의 평가 뭐냐면 걔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 거다. 너한테 아무것도 돈을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받으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던 친구들인데도 주변 친구들의 영향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싸우거나 남자친구가 나한테 부족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일베 얘기하다가 여성 데이트 비용과 네네. 여성으로 물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베애들이 왜- 피해의식을 가지게 예. 되는 원인들이 원인들 중에서 그럼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인터넷에 활동하는 여자분들의 여자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좀 잠깐 나온 그렇죠. 거죠. 네, 왜냐면 네. 저도 이 댓글 달아주셨던 분 중에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몇 가지 서술하신 분이 있었어요. 일배 8년 차. 아, 그분. 예. 네, 그래서 네. 한국 여자는 김치녀다. 음. 라는 걸 자기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 예, 있다. 사실이라고 저는 음.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김도희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허영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남자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제 주변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그래요. 특수한 환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친구로서 지내는 여자분들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특성을 발견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한 번 정도 살짝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사람의 어떤 인지 구조랑 너무 달랐거든. 심리적 가치 체계나 이런 게.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 일반화시킨 게 항상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한국 여자는 김치녀다 이런 담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여성 차별이고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을 내면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논의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좀 얘기를 꺼냈던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일단은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맞아요. 일베 문화의 특징, 실제로 컨텐츠가 어떤 게 담기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네. 첫 번째로 이제 지역 드립, 그러니까 전라도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있다라는 네. 거였고,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네. 비하 발언들이 네. 발견된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죠? 예.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극우적인 성향 이제 아, 다 그렇죠. 알다시피 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에 대한 혹은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 노동자 계층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은 아마도 어떤 좌파라던가 진보 진영 이런 사람들이 어떤 떼쓰기 전략,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좀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의 뭐 좀 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노무현 대통령이라던가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비하라던가 어마어마하죠. 드립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죽음을 가지고 희화화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비극적으로 자살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건까지도 최고의 유머 소재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 사이트 운지라고 안에서. 한다면서 운지. 예, 운지라고 하는데 그게 한문으로 풀면은 땅에 이렇게 착지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거 저 알고 있어요. 운지 뜻 도대체 왜 운지라고 하느냐? 예전에 운지천인가 맞아요. 드링크가 음료수. 있잖아요. 그게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맞아요. 나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렸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운지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그런 창의력? 이거 창의력이 게임- 아니라 이거를 게임도 글쎄요. 있지 또 저 근데 않아요? 이거 좀 잘 게임도 생각해야 될 있어요. 것 네, 같아요. 네. 그걸로 그 만들고 네. 그 게임을 만들었어. 네. 코알라랑 노무현 대통령이 좀 닮았다고 노알라. 노알라라고 부르고 네네. 낄낄거리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유머의 소재인 거고 정말로 그거는 본인들이 그걸 쓰면서도 이건 비하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변명해 줄 수 있어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있는 사이트에서는 반대급부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각하와 이번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어마어마하게 비하합니다. 그게 G랑 닭으로 저는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치 성향을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고인 드립에 대해서는 고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박정희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가 어떤 편에서는 정말 구국의 영웅으로 거의 신급으로 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거의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것도 지금 토론할 건가? 어떻게 할 뭐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하면 얘기를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예. 근데 이제 이따가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윤리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베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 에이 비난하는 어떤 거냐면은 쫄았어.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윤리의 양적인 차이나 질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과 그다음에 살인한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는 둘 다 범죄자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범죄이냐 그리고 그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이 어떻게 크냐에 따라서 더 비난받을 사람이 있고 덜 비난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베에서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논리가 있냐면은 질적이거나 양적인 차이를 소구하고 싶은 거야. 민주당 니네도 잘못 있지.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역사적인 맥락이나 사회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기업 언론의 카르텔 그다음에 정치와 유착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상황 파악을 하게 된다면 같은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일베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저도 반대인 것 같아요. 일베 쪽에서는 그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잠깐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면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 이승만 각하
박정희 각하, 전 장군님, 전 땅크. 예, 전 땅크라고 불러주시는 전두환 장군님이라고 아예 존칭을 쓰면서 우대를 합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민주화 다 아시겠지만 일베에서는 민주화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그죠? 비추의 예. 의미죠. 일단 추천과 비추천 버튼 자체가 그 일베로가 추천 버튼이고요. 비추천 버튼 이름이 민주화입니다. 그지? 이건 정말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너무 개드립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처음에 일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처음에 일베를 처음에 만든 그죠. 사람은 처음부터 비추의 의미가 민주화를 비추의 의미로 본 거잖아요. 부정적 의미로 본 거잖아요. 그거에 처음에. 대해서 뭐 그때 그러니까 유래를 뭐 굳이 따져본다면은 자기들도 진보 진영이라던가 그 민주화 운동 진영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너무 무시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라고 해석을 해줄 수도 있을 것 처음부터 같고요. 그랬을까요?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산업화가 최고인 거고, 맞아요. 예. 산업화가 최고인 거고 민주화는 차선책인 거예요. 차선이 아니지. 예. 안 좋은 그들의 거지, 가치 체계 속에서는 민주화는 하여튼 안 좋은 겁니다. 음. 그리고 좋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피해를 입었다, 이거를 자기들이 민주화 당했다라고 맞아요.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뭔가 거기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산업화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용어를 전도를 시키죠. 근데 그 용어 사용하는 방식이 너무 정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전라도 진영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뭘 획득했냐면은 근현대 역사 동안의 정의로움을 획득한 거예요. 윤리적 정의, 그 사회적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에 대한 대표,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그 핵심 아이콘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윤리성에 대한 전폭적 반대. 그렇죠. 그게 일베의 어떤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그 맞아요. 어휘 사용 방식이 너무 정확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섬뜩할 정도고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애들이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내 그런 거에 있어서. 생각에는 사람들 전체라기보다는 그거의 어휘나 브레인들이 있을 수 있다. 아이콘을 만들어 엮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전라도에서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항상 우리가 이 얘기를 같이 했으면 부마항쟁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경상도 지역의 그런 거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다. 경상도 지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민주화를 위한 어떤 피를 흘렸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항상 언급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오히려 더 이거 좀 다른 얘기가 되나요?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좀 이게 하나로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감정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얘기를 하실 때 저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난번에 저희가 정치편 잠깐 했었잖아요.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하면서 그지요. 당장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 또 우리가 정말 전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냐 이야기할 때 세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낮추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었단 말이죠. 보수와 진보를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도. 그러면 사실은 보수가 틀렸고 진보가 정답인 거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전 정의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민주화시킵시다. 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뭐 독재를 사랑해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논쟁이 좀 무섭게 전개될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일반화 위험성이 어디든지 있는 거고 예, 각자 일리가 있는 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일베가 이런 현상을 보인다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시간 관계상.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질적 차이를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일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 계좌가 있었다라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차명 계좌는 발견되지도 않았고. 발견되지 그렇죠. 않았고 예. 그거에 대한 아무런 지금은 없잖아요. 예, 수사를 없죠. 중단해버렸고. 그런데 일베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100% 있다. 있으니까 그런 발언을 한 거였다. 근데 이제 와서는 그거를 밝힐 수 없게 된 거다. 그건 일베만의 인식이 아니고 사실은 보수층 전반적인 인식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얘기도 사실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수와 진보를 구분했었을 때 세금과 복지로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사실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근데 뭔가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라는 거는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 세금과 복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는 각각 어떤 건가요? 역사적 맥락에서 처음에 이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와 연결됐던 이제 독재. 그 다음에 사실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의 그 친일파 문제. 그러니까 음.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보수라는 이름 안에 결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는 예, 예. 다루지 말고 넘어갑시다. 왜 다음에 일베랑 싸우기도 힘든데 지금 알겠습니다. 진짜 다음에 다 한번 싸우려고 해보긴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극우 경향이 일베 사이트에서 굉장히 드러난다는 거고, 김대중이나 노무현, 뭐 전라도 쪽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종북 세력으로 이제 묶어서 부르죠. 그지. 예. 그러니까. 종북 세력으로 묶어서 부르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일베 문화 중에 하나가 테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보적인 연예인들이나 그런 발언을 일삼는 블로거들, 뭐 아니면 언론인들을 가지고 테러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도 재판에서 드러난 팩트 자꾸 쓰네요. 사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터넷 언론사의 모 기자가 실제로 자기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이제 고소 고발을 한 일단 뭐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도 난 사건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면 그냥 단순히 이제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달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그래서 이 인터넷 기자가 일베를 다루는 기사를 몇 건을 썼대요. 비판적인 기사를. 그랬더니 이제 일베 유저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빼놓가지고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 계정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사람인 것처럼 해서 다른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음란한 무슨 성인 사이트 그치, 같은 예. 데다가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올려가지고 뭐 오늘 밤 외로워요, 뭐 전화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겁니다. 그럼 그 전화를 가지고 전화가 실제로 막 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한테. 그건 범죄죠, 그러니까. 지금 범죄죠. 범죄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이 사람 집 앞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서성인 적도 있었다. 그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단순히 악플 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는데 악플 다는 건 기본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개인 정보를 해킹을 해가지고 엿을 먹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예,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게 개인 정보를 엉뚱한 데다 공개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혔던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짓을 했다는 증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폐륜이라고 하죠. 폐륜적인 경향.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윤리적 통념을 완전히 거부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서슴치 않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자 아이, 그 성인이 되지 않은 여자 아이들을 이제 성적 대상화를 시켜서 로린이라는 표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신들이 보는 사진 안에 어떤 그런 여성 아이들이 나타난 사진들이 있으면 뭐 로린이 귀엽네, 뭐 만져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 처음 있었을 때 최근에 이제 아예 이것도 유죄 판결이 나왔죠. 어떤 분이 그 세월호 안에서 그 학생들이 뭘 했겠느냐 뭐 하면서 집단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글을 올렸다가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났죠. 알고 봤더니 뭐 명문대 다니는 여대생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여자가 그런 올렸고 뭐 실제로 그런 글을 가지고 이제 유죄 판결이 났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실제로 대중들한테 알려진 발언들은 그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었죠, 그분. 예, 선생님이었죠. 거기다가. 심지어. 예,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 무슨 부산에서 외국어 대학교였나요? 그 MT 갔다가 천장이 무너졌을 때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쟤네 부모님은 좋겠네, 대학 등록금 굳었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되게 충격적이죠. 그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들 안에서는 그거 가지고 크크크 하면서 웃어요. 등록금 아껴서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그걸 갖고 야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아래 10선비 나셨네. 그래? 이 얘기가 달리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러니까 자정작용이 일어나려고만 하면 10선비 얘기를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안에 들어오질 못하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일베에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의미를 좀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예. 조금 쉬시죠.